안녕하세요. 황선희 책여울입니다. 누구나 언제 읽어도 좋을 책을 소개하고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채널을 추구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시작 한 달 동안 매일 영상을 업로드했지만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편씩 정성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책을 통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책을 읽고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그동안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았는데도 댓글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샬롯님의 댓글이었는데요. 소설 금각사를 읽고 직접 금각사를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힘든 시기에 유익한 책 소개로 마음 방역이 되셨다고 힘을 주신 최선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터키 가족 여행을 떠올리면서 추억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책 읽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셨던 작은 숙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 사장 책 다시 꺼내셨다는 소녀 장복수님, 제 에너지에 힘받아서 인스타를 시작하셨다는 유영준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멋진 집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서유나님, 그 외에도 저한테 개인톡을 주셨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힘을 많이 얻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의견들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 읽기가 습관이 되니까 이후에 어떻게 제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할게요. 책을 읽고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째 충남의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결국 책 읽기를 좋아했던 거, 그거 하나였어요. 책 읽기를 좋아했던 거. 제가 서울 살 때 남편 회사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면 이 책 빌려다 줘요, 저 책 빌려다 줘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는 주변에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도서관의 죽순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책이 좋았고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책 읽기 정도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책 읽기가 거듭되니까 제가 스스로 뭘 하고 있냐 하면 글쓰기 공모전이나 또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를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공모전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한스푼이라는 그 LG에서 나온 세제가 있는데 그 한 스푼 통을 이용해서 살림을 만들어라 이런 아이디어 콘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약품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출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 30명 안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후행시 콘테스트 아산의 동방마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동방마트라는 그 할인점에 사후행시 콘테스트에서 제가 2등을 해서 그때 2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청주시에서 하는 청주시 캐릭터 잠오돌이라고 있었어요. 그 캐릭터 동화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내서요.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또 있어요. 조달청이 주관하는 알뜰살림 수기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제가 3등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또 그때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요. 유용한 정보들이 제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정말 웃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글쎄 어느 날 200만 원을 들고
삼성증권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상담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200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서요. 3천만 원을 2년 동안 3천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세상이 막 보이고요. 이걸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신문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재테크 책도 여전히 도서관의 죽순이가 되어서 그렇게 책을 막 봤어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식 투자를 2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서 1년에 1,500만 원? 내가 책을 읽어서 어떤 일을 해도 이거보다는 더 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모두 다 정리를 했죠. 짠!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 땅을 이후에 사게 됐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제가 주식을 다 매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식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바닥을 치고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도서관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와요. 뭐였냐 하면 지금도 그런 강의는 있는데요. 국어청이라고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도서관에서 독서 교실을 열어요. 그런데 도서관 사선생님이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덥석 그 강의 제안을 제가 받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제안을 또 거기에 단서를 다는 거예요. 당신의 강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이번에는 봉사로 해주실 수 있느냐.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여름 독서교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후에 쫙 또 보여드리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때 또 느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 안에 어떤 끈기를 주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책을 읽으면 정말 끈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끈기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와 지식들이 쌓이면서요. 제 안에 내적인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충남의 각 도서관에서 러브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느냐, 우리 도서관에 어떤 수업 좀 해달라. 제가 정말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내심 어떤 걱정이 들었냐 하면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독서 교육에 대해서 어디서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니까 좋더라.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좋더라. 책을 읽고 나서 뭐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론적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에는 학부에 독서 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대학원에 독서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합니다. 시험을 쳐서 입학을 하게 돼요. 그곳이 가톨릭 대학교였거든요. 저는 강남에 있는 가톨릭대가 강남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부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제 일정이 어땠냐 하면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학교에 수업이 있는 날은 4시까지 도서관에서 수업을 해요. 그리고 4시 반에 천안역까지 막 가는 거예요. 제 차를 막 가지고 가서 4시 반 기차는 타야지 첫 번째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차도 정말 개판으로 막 대놓고 막
뛰어갑니다. 어떤 날은요, 천안역에 다시 오면 제 차가 없는 거예요. 끌려간 거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뛰어서 기차를 타고 나면요, 평택역까지는 제가 그 숨이 멈춰지질 않아서 이러면서 제가 평택역까지 가요.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역곡역까지 가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거죠. 그런 걸 제가 2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년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야,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니? 그렇게 생각한 날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향기로웠던 때는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래, 네가 이제까지 했던 독서 이론들은 정말 옳았어. 저는 그런 이론들은 몰랐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겠구나, 저렇게 하는 게 옳겠구나, 이거는 아니었어 하고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의 시간들이 다 그 책 속에 이론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았다라는 거를 또 그 증거를 제가 찾았고요. 그때 교육비도요, 제가 모두 벌어서 해결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제 인생 이야기의 감동스러운 하나의 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또 변화가 생기냐 하면, 각 도서관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이 둘을 키웠던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그냥 책이 그냥 좋아서 도서관에 가서 책 읽다가, 그러다가 사서스님 눈에 띄어서 봉사로 수업을 하다가 그 또 수업을 하면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그래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교육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저도 몰래 독서교육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각 도서관에 어떤 일들을 제가 또 하게 됐냐 하면, 도서관에서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TF팀이 결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외부 인사로, 외부의 객원 멤버로 각종 사업에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충남 천안 지역, 아산 지역, 충남의 각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프로그램에 제가 했던 말들이 제도화가 되고, 또 그게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더더욱 저는요, 더더욱 책을 더 열심히 읽었어요. 그것만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어요. 수불석권. 늘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젯밤에 막 찾아봤어요. 나 그런 거 제가 객원 TF팀에 객원 의원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가 있었나. 근데 제가 이런 거 잘 안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있는 것만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12달 책 이야기 자문위원이고요. 또 요거는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래서 이때요, 제가 서울에 가서 주철한 PD님이라고 계세요. 되게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하신데 옛날엔 굉장히 핫한 스타 PD셨거든요. 그 PD님도 제가 만나고 왔고요. 또 뭐를 했었냐면 평생교육사랑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제가 요거 위촉장이 없어서 메일을 열어봤더니, 제가 충남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있어요. 거기에서 북토크를 되게 여러 번 주최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 사회자로 늘 가서 사회를 받고 이때는 이정록 시인과 제가 같이 북토크를 했던 거고요. 이것도 제가 메일에서 찾은 건데 이거는 충남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발전위원회에 그 위원이 11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촉장이 있고요. 뭐가 되게 많죠. 근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제가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장이 없어졌어요. 제가 아까 청주시 캐릭터 그 잠오돌이 동화 공모전에 제가 내서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이렇게 가슴에 제가 꽂았던 거 이것도 제가 너무 신기해서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상장은 없어요.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았어요. 이거 했던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술의 전당, 서울 예술의 전당 가서 상을 받은 건데 알뜰수기 공모전에서 제가 상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MBC 서울 MBC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수기를 읽고 감동 먹었다 나오셔서 본인들 그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달라.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나갔으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쨌든 저는 그냥 책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책을 읽었을 뿐인데 그 책을 읽었던 그런 에너지들이 제 안에서 분출을 한 거죠. 폭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책임감을 느꼈고 더 열심히 책을 읽었고 지금 제 앞에 보시면 이게 제 노트들이에요. 이 노트가 2009년도 노트거든요. 2009년도 노트인데요. 이때 거부터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9년도, 2010년도부터 2020년도 노트까지 쫙 있는데요. 저의 재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요. 제가 죽기 전에 이 노트들은 다 소각할 거예요. 남길 이유도 없고 대신에 지금까지는 저를 증명해주는 증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수업도 많이 하고 이런 각종 TF팀에도 참여하고 회의에도 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었을까요? 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읽었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시간을 되게 알뜰하게 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드라마를 거의 안 봤어요. 저는 대장금 드라마를 그것도 처음에는 안 봤고 몇 편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걸 끝까지 본 거 외에는 몇 편을 제가 드라마는 거의 지금도 뉴스 외에는 뉴스도 잘 안 보고 더 라이브만 지금 제가 밤에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안 봐요. 그리고 늘 책 읽는 걸 1순위에 둡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 공부도 해봤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다 어려워요. 근데 책 읽는 것만큼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서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1순위에 책 읽는 걸 1순위에 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MBC에서 했던 다큐 공부 중독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힘을 얻었어요. 그걸 보니까 여전히 책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 새삼하면서 힘을 얻었는데요. 저는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축복을 모두 전부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됐어요. 물론 지금까지의 저의 이 성취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며 삶을 채워가는 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삶의 나침판이 돼준다는 말씀이 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 이야기, 이제까지 지금 드린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힌트, 확신을 주는 힌트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잘 가시길, 그 지도를 책에서 얻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다음 주 제 삶을 최적화시켜준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